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미국의 전기공학자이자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가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25만 개의 전구를 교류 발전기로 밝힌 이후 이 전기는 우리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를 다루는 기술인들의 모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전 세종시회 조춘영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인사이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전 세종시회 시회장 조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전 세종시회는 어떤 분들이 모인 곳인가요? 대표적으로 전기의 설계 그리고 시공감리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인단체 모임입니다. 그렇군요. 몇 분이나 함께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전 세종은 대략 4,000명 정도고요. 네. 전국으로는 21개 시도에 한 13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협회원 분들 중에 또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아파트 전기과장님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안전관리를 하시는 업역에서 상주 업역에 들어가는데요. 네.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것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파트 전기과장님들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맥가이버 같은 네. 그런 존재들이신데 회장님 취임과 함께 좀 처우들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회장 임기 동안은 어떤 일을 하게 되세요? 제 임기는 지난 1월 17일 제가 당선이 돼서 네. 향후 3년간의 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원년인 올해는 저희가 이제 공약했던 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뭐 장학회 설립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그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세요? 예, 뭐 포부가 너무 커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하여튼 먼저 세종 지역에 저를 지지해 주셔서 당선에 되게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 지역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전기기술인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협회가 가장 많은 인원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협단체인데요. 뭐 재난 대응하는 데에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협단체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려고 하는 좀 꿈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대전 세종 시회로 불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전과 세종이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 대전은 광역시고 네. 세종은 특별자치시니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네네. 인구 대비 또 회원 대비해서 우리가 시도회를 구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 규모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국토나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행정도시인 세종으로 중앙회가 이전할 수 있다라면 시도회가 굳이 분리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도회에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응원을 좀 보내드리고 네, 싶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발송 배전 기술사, 전기기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우리가 문과 이과 나누면 완전히 문과인 사람인데 네. 굉장히 생소하게도 느껴지거든요. 어떤 자격들인가요, 이런 게? 발송 배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 말 네. 그대로 발전에서 송전에서 또 배전에서 우리가 전기 쓰는 것까지를 다루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맞습니다. 보내고 예. 쓰는 거 받아서 맞나요? 쓰는 것까지. 아, 그렇군요. 전기계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술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기사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계라든지 시공, 감리 또 안전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된 전기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 관련 자격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기능사부터 네. 산업기사, 기술사까지 7개 정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업고등학교 때 자격을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것을 주고요. 네네. 산업기사 기사는 이제 학경력을 포함해서 이론 실기를 취득해서 하고, 기술사도 마찬가지로 네. 기사를 취득하고 경력 몇 년 이상 해서 자격이 되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전기 관련 설계와 감리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업무인가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안에 이제 전기 시설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계획 단계에서 설계에 이제 참여하고요. 전기 분야에서 또 시공할 때는 공사가 안전하게 되는지, 또 기준대로 시공이 되는지 관리 감독, 또 그렇군요. 공사를 하는 그런 분야에 저희 자격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춘영 회장님께서는 진짜 전기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시는데 처음부터 이 전기의 매력을 느끼셨나요? 고등학교 때는 네. 사실 그렇게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네. 뭐 또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요? 여담입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뭐 워낙 노는 거 좋아해서 네. 시골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의 전기과를 네네. 간다고 할 때 음.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걱정하셨던 그런 기억도 좀 날 정도로 네. 공부하진 않았었고, 이후에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네.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전기가. 그래서 좀 더 매력을 갖고 학위도 공부하게 됐고 자격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 같습니다. 전기의 매력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게 매력입니다. 보이지 네. 않는 네. 뭔가 임팩트 있는 네. 그런 매력인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뭐 공부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네.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셔서 박사학위도 받으셨잖아요. 네. 쓴 논문 중에 저는 그 제주도 에너지 자립섬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그 그렇죠. 청정 섬이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는 전기 발전소가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래서 네. 육지에서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도 기술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화석 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했던 거고요. 네. 세종도 역시 환경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관계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친환경적인 게 앞으로 어떤 가야 되는 가까운 미래에 완성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창업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기술사 자격을 2007년에 그 30 초반에 우리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운칠복삼으로 일찍 직장 생활하면서 취득을 해서 네. 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몰라서 용감해서 어려움을 시작을 모르고 했고, 네.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현재는 이제 새만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대용량의 네. 태양광의 설계도 하고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를 좀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이목을 끌었어요. 수상 태양광 설계 용역 하신 거 사실 물에 떠 있는 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생소하게 느꼈거든요. 어떤가요? 예. 육상에도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하고 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임야 산에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봤죠. 민원이 예.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 지역 주민하고 민원도 많고 아나운서 분께서 보셨겠지만 고속도로 인근에도 임야 산에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해놨는데 맞아요. 태양광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이렇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네. 후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수상이 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유휴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도 그걸 REC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화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저수지 같은 안정적인 데 했다가 수자공사가 이제 대전에 본사가 있거든요. 네. 뭐 40개 댐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새만금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했고 지금 이제 해상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연구 용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 보람을 느꼈던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직원 중에 네. 한 5년 정도 같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큰형 아들입니다. 네. 그 친구도 저처럼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했는데 군대 말년 휴가를 저희 사무실로 이제 작은 아버지니까 인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해서 인력도 없는데 우리가 좀 휴가 갈 상황이냐 해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야간으로 대덕대학교, 한밭대학교에서 석사까지 와.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 자격은 얘기했는데 자격증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친구하고 창업했을 때 라면 먹어가면서 점심 때 이렇게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사해서 별도 법인의 대표까지 와. 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조카를 보면 네.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뿌듯하지만 조금 두렵습니다. 또 그 조카 분에게도 우리 작은 아버지 겸 뭐 대표 겸 지금 회장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조춘영 회장님이 굉장히 롤 모델이 될 것 같고 또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할 때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은 정말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어려웠죠. 네. 자금도 어려웠고 인력도 어려웠고 저는 이제 안전관리 대행 일을 했었는데 30 초반에 기술사 자격을 운 좋게 취득을 해서 네. 그 관련된 경력 직원들 채용하니까 관리도 어려웠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을 잘 지혜롭게 또 긍정적으로 잘 넘겼던 것이 지금의 이런 좀 좋은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분에게 제가 통해 듣기로는 굉장히 워커홀릭이셨다. 네. 그 삶을 살아와서 오늘의 조춘영 회장님이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춘영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주변에 많이 있고 가족도 있는데요. 네. 워커홀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네. 우리 이제 집사람이 BTS에 빠져서 저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하게 됐는데 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 워커홀릭이 아닌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BTS의 그 멤버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그렇게 너무 지독하게 또는 즐기지 않고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젊지만 그 친구들의 현명한 대답이 저는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데 뭐냐면 우리는 그 불과 한 6, 70년 전에 일제 침략도 받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단기간에 산업화를 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배 있다. DNA가 있다라는 것으로 재치 있게 그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었고 뭐 비슷한 사례로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여자 LPGA 골프 선수들도 미국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할 때 마찬가지로 미국 선수들이 약간 비아냥 너무 너희들은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다 그래서 또 박인비 선수가 예전에 한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하면 되지 그것을 폄하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워커홀릭이 물론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 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DNA는 네, 맞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정말 딱 박혀 있나 네. 보다 이런 생각이 다시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쩌면 조춘영 회장님의 삶의 모습도 그런 예를 들어줬던 그런 이야기와 또 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 감사패를 받으셨어요. 네. 일단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해서 감사패를 받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되고 그게 이제 보편화되려면
거부 반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이 임야나 농지에 설치하면서 거부 반응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저해 시설이 없다, 예를 전자파가 없고 햇빛 반사에 뭐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학회 차원에서 증명해드리고 이제 거부 반응을 좀 최소화하는 그리고 뭔가 이제 발전에 수익이 있으면 주변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만들겠다라는 학회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는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년, 20년 뒤에는 그 폐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까지를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학회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좋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르는 부분 네, 때문에 맞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주시고 미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업부 장관 표창도 수상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으로 표창을 받으셨어요?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창업하고 다년간 태양광 포함해서 협회에서 이제 추천해서 받은 건데 포상을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집사람과 애들이 네. 뭐 평소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을 왜 이제 어떤 이유로 받았냐고 해서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신뢰를 주고 봉사를 하고 음.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회사에서 제가 다 하지 못한 것을 협회 회장으로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부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정진하고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데 좀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회장에 당선되시기 전에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활동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부회장도 오래 하셨고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 협회분들의 지지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이제 그 슬로건 네.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끄러운 얘기는 참신하고 유능한 대전 세종의 전기인이다라고 네. 캐치프레이즈를 했고 대표적인 공약이 어려울 수 있고 먼 이야기 같지만 중앙회를 국토 중심이고 교통 중심이고 옮겨야 된다 세종으로 중부권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제 회원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조춘영 회장님께서 협회 일을 하시는 걸 많이 지켜봐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이번에 회장으로 뽑아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기대에 또 어긋나지 않는 회장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또 회장님께서 도움 주는 얘기를 해주시면 왠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협회 활동하면서 한 15년 정도 안전관리자 최초 강의를 할 때 생각날 때마다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후배들한테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중학교 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래서다가 많이 혼나기도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래서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한 계기가 굉장히 좀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이제 흡연을 하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워낙 정직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다 고발해서 네. 복도에서 월차리를 받고 이제 몽둥이로 맞기 전인데 네. 갑자기 선생님께서 한 달 전에 핀 친구들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친구 한 명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일 전부터 안 폈었는데 그래서 네. 공부는 꼭 잘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지만 우리 후배님들도 뭐 꿈과 희망이 있다면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 주고 싶고 그게 좀 모범적인 또 선배가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고 전기인이 되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좀 불합리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이 그걸 또 불합리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그때 또 뭔가를 느끼시고 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됐네요. 네. 네. 한동안 전기 공사 과정에서 사고로 또 사망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초에 아까 그 아파트 전기과장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의 지지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권익이나 대우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우나에서도 감전 사고가 있었고 이제 재난으로 보면 오송에서도 좀 그런 재난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대전 세종시회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관련된 뭔가 대처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취약시설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선 점검이나 또 필요하면은 재능 기부를 통한 보수를 통해서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차원에서 그런 또 도움을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전기기술인 분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책을 맡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재난이라든지 또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조직에서 또 협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협회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의 전기 과장님이나 전기 기사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맥가이버 같은 분들인데 많이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꼭 보답하도록 그렇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좀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춘영 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전 세종시회 조춘영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철이라 그런지 이 전기 안전사고, 화재 사고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